샬롬 사랑하는 부모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아니 우리 애가 언제 이렇게 컸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자녀들이 조금만 더 크면 곧 청년이 될 텐데요.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는 문제들, 바로 청년 실업과 싱글 라이프에 대한 주제가 지금도 화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에는 이 문제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고민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청년 실업과 싱글 라이프에 대해서 최지훈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우리 자녀들의 미래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 강의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부모 학교를 통하여서 귀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늘 앞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각 가정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동역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혼자 살아갈 시대가 많은 그러한 미래를 앞두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강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강의를 섬겨주시는 최지훈 목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또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주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해설을 통하여서 또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 도전하여 주시는 한호 목사님의 강의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청년 실업과 싱글 라이프 강의를 맡은 최지훈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앞으로 이제 곧 청년이 될 텐데요. 현 시대 청년들의 싱글 라이프와 실업의 문제에 대해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현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또 앞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세대 구성 현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퀴즈를 드리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구 세대는 몇인 가구 세대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세대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1인 세대 비율이 38.5%로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인 세대 현황에서 물론 연령별로 살펴보면요, 노인 인구인 70대 이상의 1인 세대가 가장 많지만 30대, 40대의 1인 세대가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청년 세대들이 나홀로 사는 1인 가구 중심으로 지금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들로 인해서요, 다양한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먼저 프로 혼밥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혼자 밥을 먹는 것을 일삼는 사람을 가리키는 합성어입니다. 요즘 프로 혼밥러들을 위한 1인 식당 소개 가이드가 있을 정도로 이것은 지금 일상화된 문화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싱글들이 가장 많이 끼니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편의점이죠.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집콕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대형마트보다는요, 소량으로 구매가 가능한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편의점 3사의 매출이요, 사상 처음으로 대형마트를 앞서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편의점들은 1인 가구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했는데요. 먼저 CU 편의점 안에 생활 밀착형으로 은행 영업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 업무를 24시간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편의점에 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특화된 지점에 이 편의점 안에는 ATM기뿐만 아니라
화상 상담, 바이오 인증을 통한 계좌 개설, 보안 카드 발급, 그러니까 그동안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처리할 수 있었던 금융 업무들도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어서 1인 가구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GS25는 1인 가구에 맞춰 식재료를 미리 손질해 레시피와 함께 동봉한 제품인 심플리쿡을 확대하는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밀키트 상품들을 추가로 이제 투입하여서 전문점 수준의 고급 요리를 1인 가구들도 바로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역시 1인 가구를 겨냥해 프리미엄 편의점 푸드 드림을 열었는데요. 마치 카페 혹은 식당과 같은 그 편의점 내에 혼자 1인 중심으로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비치하여 혼자서도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자, 1인 가구에 대한 또 다른 신조어가 있는데요. 자, 혹시 싱글 슈머라고 들어보셨나요? 싱글 슈머란 혼자라는 뜻의 싱글과 소비자라는 뜻의 컨슈머의 합성어로 자신의 소비 패턴에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싱글 슈머들은 실용성과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형 마트보다는 주로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혼밥 쪽은 식비를 2배 이상 더 쓴다는 한 연구단체의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 그리고 배달 서비스 이용 가구의 55.1%가 싱글적으로 1인 가구는 1인당 먹거리 지출액이요 일반 가구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처럼 외식 시장의 큰손 혼밥 쪽을 사로잡기 위한 외식업계들의 그 신제품 개발 경쟁이 굉장히 지금 치열합니다. 그래서 싱글 슈머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사례들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메뉴들을 보시면 피자, 분식, 그리고 삼겹살,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혼자 사 먹기 어려운 메뉴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싱글들을 주 타깃으로 가성비와 가심비 모두를 만족시키는 메뉴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동시장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과거 아동시장은 손주 바보라고 부르죠. 보통 경제력을 갖춘 할아버지 할머니 실버 세대가 주 고객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카 바보와 시포켓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시포켓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녀 한 명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는 물론이고 젊은 싱글 세대인 이모, 고모, 삼촌 등 10명이 주머니를 연달아는 뜻입니다. 이처럼 1인 가구는요 아동 시장에서도 큰 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싱글들은 결혼에 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영상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왜 안 해? 라고 물어보지 결혼을 왜 해? 라고 물어보진 않잖아요. 반대로 생각해서 왜 결혼을 해야 하지? 결혼을 해서 나에게 좋은 게 뭐지? 꼭 연애를 하고 서로 죽고 못 산다고 해서 꼭 같이 살아야 되는 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결혼이 나한테 유해해서 무의미하다가 아니라 마이너스다. 배우자로서의 역할, 어디 며느리로서의 역할, 무슨 역할, 내가 원해서 가지지 않는 수많은 역할들이 갑자기 생겨나고. 애초에 결혼 제도라는 것이 진리냐라는 거죠. 너 애인 있는데 결혼 안 해? 그러면 저 안 할 건데요? 근데 연애만 계속 할 거예요. 전혀 결혼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한이 있다고 다 생산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는 결혼이 기본값이 아닌 거죠. 너무 부정적인 단어가 떠올랐어. 약간 구속? 육아의 전쟁? 이런. 저와는 상관없는 가지 않은 길, 가지 않을 길. 결혼은 표준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있고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데 그 안에서 거쳐야 하는 공정이 있고 그 중에 하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건 이 사회가 너는 불량품이 아니라고 이렇게 승인해주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승인 과정에서 벗어난 어떤 삶들이 있는데 그 삶들은 표준화의 바깥에
밀려나가게 되고. 결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인데 뭐 친구랑 살 수도 있고 혼자 살 수도 있고 뭐 여럿이 살 수도 있고 제가 바라는 건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이 기본값이 돼서 결혼을 안 한 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에 맞는 다양한 삶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자, 영상에서 보셨듯이 결혼에 관한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되었죠? 자, 첫 번째, 결혼에 따른 수많은 역할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결혼은 내가 불량이 아니라는 것을 승인해주는 표준화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구속과 육아의 문제로 인해 나에게 유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요, 다양한 삶의 형태를 선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요, 결혼은 기본값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여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시장조사 전문 기업인 트렌드 모니터에서 전국 미혼 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결혼 또는 비혼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결혼은 꼭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결혼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은요 44.1%, 결혼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답변은 3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혼 문화가 확산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결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비혼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싱글 라이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79.1%로 10명 중 무려 8명 정도가 혼자 살아도 별 지장이 없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비혼 선택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남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주체적인 삶을 위해, 또한 직장과 일에서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로 인해 선택했다는 결과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혼이 대세가 된 사회 경제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는 이혼율의 증가입니다. 결혼 만족도가 2년 후에는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혼할 경우에 자발적으로 싱글로 살 때보다 오히려 행복도가 낮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싱글들은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지인들이 이혼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면서 그들의 낮은 행복도를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며 이혼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자발적 싱글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경제적 요인입니다.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심각한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 또한 요즘 사회적으로 주택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로 인한 결혼 포기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전제 조건 1순위를 아직도 경제적 안정으로 보고 있기에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여성의 역할 변화인데요.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고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며 더 이상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여성들은 또한 이를 통해 주어진 자신의 지위가 가사와 육아로 막히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또한 경력 단절에 대한 문제로 비혼을 더욱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화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무려 40%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편리함으로 혼자 살기 너무나 최적화된 환경이 되었죠. 오피스텔, 원룸, 이런 주거 형태가 배달이 너무나 편하고 혼자만의 문화생활을 누리기에 부족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도시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한 비혼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은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가족 또는 미래에 대한 희생보다는요,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는 욜로 인생, 소확행을 추구하는 청년들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나의 일, 취미생활과 여가를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청년들의 요구가 커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문화와 언론입니다.
행복한 독신을 그려내고 있는 영화, 드라마, 요즘 예능을 봐도요, 그런 예능들이 쏟아지고 있죠. 시청자들에게 연예인들의 싱글 라이프를 노출하여서 싱글에 대한 이미지를 친숙하게 만들고요. 더 이상 외롭거나 고독한 이미지가 아니라 오히려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삶을 동경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싱글들은 여가 시간의 대부분을요, 동영상 시청에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고요. 식사는 하루에 2.2끼를 평균 먹고 3번 중 1번은 혼밥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싱글들의 고민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싱글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1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조사 결과를 살펴보니까 자, 1위는 바로 외로워 보이는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2위는 초라한, 안쓰러운이라는 말이었고요. 그 밖에 살펴보면 우울한, 불안한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싱글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그런 시선 중에 지우고 싶은 그런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청년들은요, 기혼, 미혼 2가지 선택지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를 추가해서 비혼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선택지가 늘어난 이유는 미혼은 결혼이 필수라는 전제로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상태라면 비혼은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을 전제로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상태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혼이라는 말이 보다 개인의 선택권을 강조한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청년들이 선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결혼에 대한 특별히 믿음의 청년, 크리스천 청년들의 생각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옆에 자료는 국민일보와 하이패밀리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크리스천 미혼 남녀의 비혼 의식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자, 미혼 남녀 1,05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먼저 크리스천 청년의 절반가량이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결혼관에 대한 큰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선택하는 주체적 권리가 강조된 것이지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선택이 아니라 옆에 표를 보시면 오히려 결혼을 하겠다는 선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결혼할 계획이라고 답한 결과와 비교해 볼 때요, 매우 높은 결혼 계획률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크리스천 싱글들의 결혼관이 비록 세상적 가치의 영향을 받았지만 결혼이라는 당면 과제 앞에서는 세상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기독교적 가치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크리스천 청년들이 비혼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옆에 그래프가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주체적인 삶, 그리고 자신의 일을 위해 결혼을 포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크리스천 청년들의 결과를 살펴보니까요, 비혼을 선택한 이유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1위가 무엇이죠? 네, 바로 부모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옆에서 지켜보며 비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건강한 부부 관계에 대한 롤모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 결과를 통해 자녀들에게 바른 결혼관을 심어주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건강한 관계를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물었더니요, 자, 표와 같이 크리스천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를 살펴봐도 일반인들과 좀 달라요. 일반인들 설문조사와 달리 결혼 동기의 순수성과 하나님의 창조 설계라는 성경적 가치를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 청년의
절반 정도가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내비쳤는데요. 그렇다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꾼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옆에 표와 같이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가장 많은 답변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비혼에 대한 생각도 바꿀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비혼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과 비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결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바울은 비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비혼으로 살았고,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이 결혼 생활로 인해 주님의 일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 자신처럼 비혼으로 살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자, 바울은 결혼을 선택하든 비혼을 선택하든 각 개인이 받은 은사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며, 비혼으로 남기 위해 비혼의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성적인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결혼과 마찬가지로 비혼 또한 크리스천 삶의 한 형태라는 것이죠. 바울은 비혼이든 결혼이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되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하듯이 하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비혼은요, 단순히 결혼에 대한 거부나 미완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섬기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결혼 자체가 선이며 독신 자체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탐욕을 위한 방종의 도구로 결혼이든 독신이든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싱글들에게 자주 하는 말을 한번 살펴보면요, 페이지 벤튼 브라운이 쓴 하나님이 복 주려고 택하신 사람이라는 유명한 글에서 교회가 싱글에게 자주 하는 말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말을 싱글들에게 자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곧 너의 짝을 보내주실 거야 라는 말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요, 너는 눈이 너무 높아 라고 말하기도 하죠. 자, 세 번째는요, 싱글이니까 시간이 많아, 마음껏 생각할 수 있겠다 라는 말이 있었고요. 자, 네 번째는요, 멋진 짝을 만나기 전에 너를 먼저 멋지게 다듬으시려나 보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혹시 이 말을 누군가에게 한 적은 없는지, 청년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말을 혹시 내가 하진 않았는지 한번 시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싱글라이프의 시대의 교회 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싱글의 바른 정의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싱글의 삶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이 또한 필요합니다. 또한 싱글 리더를 세우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하고요,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에게 결혼 생활의 아름다움을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또 특별히 뉴젠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 세대는 행복한 결혼의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청년 실업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요, 청년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청년이라고 한번 키워드 검색 결과를 보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거의 대다수 청년들의 구직 문제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우울증, 여러분 다 거의 하나같이 보면요, 부정적인 내용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몇 가지의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생겨난 청년 관련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청년 실신입니다. 여러분, 청년 실신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청년 실신이란 줄임말인데요, 청년 대부분 실업자 아니면
신용불량자라는 뜻의 줄임말입니다. 다시 말해 청년들의 빚에 관한 신조라는 것이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는 사용자 중에 무려 57%가요 20대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제1금융,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마이너스 통장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신조어를 살펴볼 텐데요. 바로 알부자족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알부자족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언뜻 들어보면요, 뭔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닐까 싶지만 이 신조어도 풀어서 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알바로 부족한 학자금을 충당하는 청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취업에 실패하고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알바로 지금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낙인 효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로 진출해야 될 청년들이요, 경제 위기 등의 이유로 취업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상황이 아무리 좋아져도 저임금, 실업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20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시기에 취업을 하지 못하면요, 30대가 되어서도 실업과 저임금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당장 학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도 우리 청년들은 취업을 해야 하는 이 시기에 지금 알바 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입이 불안정하다 보니까요, 청년들이 지출을 줄이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서 법원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개인회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해 20대 청년들의 개인회생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의 부담을 안게 되면서 가계에 큰 부담을 갖게 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 학교를 졸업한 7명 중에 무려 1명꼴로 지금 학자금 대출을 갚으며 사회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학자금 대출 이자 연체율이요, 코로나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7배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청년들의 생활이 코로나 전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지표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입은 일정치 않은데 상황에 따라 나가야 하는 지출은 많다 보니까 특별히 주거비, 그리고 통신비, 교통비, 학비 등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줄일 수 있는 고정 지출 항목은 바로 식비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우리 청년들은 식비를 줄이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은요, 비교적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수도권의 기업들이 다른 지방에 비해서 평균 임금이 약 10% 정도가 더 높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권에 있는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고 이로 인해 취업률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방권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취업에 대한 정보가 적은 까닭에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비교적 낮아서 자격증 시험, 또한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해서 그동안 경쟁력을 쌓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기회들이 아예 사라지거나 무기한 연기가 되는 바람에 자신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학력군의 경쟁자들이요,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해서 하향 지원을 해요. 그래서 그 바람에 대부분의 기업들의 취업률이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청년들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 청년들은 어떨까요? 우리 청년들을 인터뷰하며 한번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코로나 이후에 느껴지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봤는데요. 청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다 불안정해진 것 같아요. 저는 새로운 꿈을 찾아서 가게를 열려고 했었어요.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공사가 다 끝나고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일단은 기다려보자라는 마음으로 공사는 중단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한 5월쯤 되니까 임대료를 계속 내기가 되게 버거워지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에너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하고 싶은 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뉴스에서 얘기하는 거는 거의 약간 좀 자저를 많이 주잖아요. 뭐 부자가 되더라도 뭐 기업, 대기업 하신 분들도 뭐 세금으로 막 이렇게 하거나. 한 청년은 청년의 때에 무언가 해보려고 했던 열정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풀 꺾이고 그러고 나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내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가 오고 난 이후에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연 미래에 제가 코로나 이전에 그냥 일상적으로 했었던 그런 취미 생활이라든지 휴가를 나간다든지 할 때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을 과연 나중에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고용 형태가 계약직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계약 기간이 2년,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었다가 갑자기 1년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직을 할 때 쓸 수 있는 이력이 1년밖에 되지 않는 게 너무 짧게 느껴지고 다 이직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의 가장 큰 걱정은요,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계약직의 기간이 줄어들고 점점 이직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청년들이 꿈을 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은지 한번 물어보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점점 미래보다는 현실만 생각하다 보니까 꿈이라는 거에 자체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꿈이라는 게 어떤 꿈을 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당장 오늘을 어떻게 살지 생계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서 꿈을 꾸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미래가 확실함이 없어서 뭐 오포 시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혼 포기, 뭐 연애 포기, 뭐 다 포기 나오잖아요. 그 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잖아요. 근데 기적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 롤 모델이 좀 많이 보이지 않아서 좀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찾으려 하는 것보다 자신이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직장이라는 것으로 비전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꿈보다는 당장의 생계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고백한 대로요, 기적이 필요한 때라는 말이 참 우리 마음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는 괜찮아? 이런 저의 의견을 귀 기울여주는 그런 말을 좋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좀 듣고 싶어요. 그냥 열심히 해라가 저한테는 제일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든 뭔가 잘해라 라는 그런 말보단 뭔가 힘들지 힘내라 라는 말보단 열심히 해라 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하든 적용이 되니까. 그대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청년들이 듣고 싶은 말은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는 바로 그런 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힘들 때 나를 버티게 해줬던 힘이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몇 번이고 그만둘까 하고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뭐 버틸 수 있게 해주셨다고 그래도 첫 번째가 예배의 자리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해요. 제 모습이 점점 더 변화되고 많이 나아지고 제가 어느새 일어서 있는, 다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그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은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힘들고 어려웠던 이 모든 순간들을 견딜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들의 싱글 라이프와 실업 문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청년들의 싱글 라이프를 교회가 이해하고
새로운 변화들에 주목해야 할 때임을 느낍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각 세대가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공감하고 서로 배려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싱글의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이해와 배려 없이 결혼만이 그들의 유일한 선택지인 것처럼 말할 때 싱글은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싱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건강한 싱글 라이프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맞이하게 될 청년의 시기를 함께 준비하며 지금부터 함께 고민하고 또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 청년 공동체를 맡고 계신 최지훈 목사님의 청년 실업과 싱글 라이프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저도 이 강의 처음 들었을 때 참 많이 놀랐고 또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많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코로나가 발발하기 이전에 한 대기업 임원으로 신입사원 채용 면접에 참가했던 우리 성도 중 한 분이 저랑 좀 나이 터울이 비슷한 분이셨어요. 한 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 말씀이, 목사님, 제가 대학교 졸업하던 80년대 중반에는요, 한국 경제가 한참 성장하던 시기여서 대학 졸업하고 나면 그래도 좋은 기업 서너 군데 취직이 되어서 어지간하면 쉽게 골라서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그룹 신입사원 뽑는데 경쟁률이 수백 대 1이었습니다. 좋은 대학도 나오고 유학도 다녀오고 너무나 똑똑하고 여러 가지 특기도 스펙도 좋은 젊은이들이 지원하는데 면접을 보면서 속으로 정말 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아, 이런 좋은 청년들을 대부분 낙방시켜야 하다니 너무나 미안하다. 내가 20대 때 생각하면 그때 나보다 훨씬 실력 있는 친구들인데 하면서 미안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시대 청년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우리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의 잣대가 아닌 너무나 달라진 요즘의 현실을 이해해주고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따뜻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 뉴젠 자녀들이 커서 20대가 될 즈음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남의 일 같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부모 세대가 좋아하는 이 안정되고 성공적인 직업관, 예를 들면 의사, 변호사, 대기업 사원, 공무원 등등 이런 것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미래 세대에는 그 직종들도 안전하지 않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매년 수백 개씩 이전의 직업들이 사라지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고 있는 변화무쌍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도 계속해서 공부해야 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너무 성급하게 재단해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싱글 가구들이 전체의 40%에 육박하고 있다는 이 충격적인 현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싱글 가구들 중에 우리 청년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우리 곁에 다가온 너무나 달라진 미래 세계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지방에서 올라와서 혼자 살면서 회사 다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코로나 때는 직장도 재택근무 체제로 갔기 때문에 또 교회 모임도 잘 못 가지게 되면서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개인주의 시대라고 해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또 모여서 대화하고 교제할 때 우리는 인간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그걸 망가뜨린 거죠.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with 코로나 시대가 되어도 이런 싱글 라이프의 현실은 잘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미 어려서부터 방에서 혼자 PC나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동영상 시청하며 사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커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상황은 더 녹록지 않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라도 자꾸 함께 모이고 사랑하는 장르를 계속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또 이미 젊은 세대의 결혼 문화가 옛날과는 획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20대 후반만 되어도 노총각, 노처녀라고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30대 중반이 되어도 싱글인 청년들이 태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결혼 못한 미혼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혼 안 한 비혼이다. 이런 청년 세대의 당찬 요구를
이제 어른들은 함부로 나무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해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나는 돌아온 싱글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지금이 그러니 우리 뉴젠 자녀들이 청년이 될 때는 더하겠죠? 그러나 현실이 이러니 어떡하나 받아들여야지라고 너무 쉽게 체념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는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크리스천의 삶의 원칙은 불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그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 가정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명문대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꿈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해서 좋은 가정 이루는 것이 되도록 우리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드럽게 그 꿈을 심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 엄마가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아이들이 결혼에 대한 좋은 꿈을 갖고 건강한 가정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가 많이 격려해 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뉴젠 자녀들, 너무나 달라진 개인주의적 미래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가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